교육제도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1번 들렸죠? 그래서 1번 실무교육 시간입니다. 2번은 10일이 틀렸네. 10일.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한다고 했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3번은 O, 4번은 기출문제인데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래서 X, 시장 군수구청장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54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만 있습니다. 6번, 7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한다 X입니다.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자격정지는 보고하지 않고 5일 이내 보고하는 건 오로지 하나,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6번 X고요. 7번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업무정지 X. 8번은 최근 1년 이내에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냥 과태료입니다. 2 플러스 1, 우리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 2 플러스 1, 3 플러스 1이지 1 플러스 1은 없다고요. 44번에 12번, 13, 14, 15에 보면 2 플러스 1이잖아요. 또는 3 플러스 1은 있는데 1 플러스 1은 없잖아요. 그냥 과태료 한 번 받고 또 과태료에 해당됐으면 그냥 과태료 받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 8번, 9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기출문제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X고요. 10번은 동일한 금액 벌금이 아니라 아까 양벌 규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했죠. 직원이 1,000만 원 잘못해서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고요. 1,000만 원 이하니까 동일한 액수 X. 11번 공인중개사나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누가 있는데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그래서 옵니다. 11번은. 12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X 50% 최대 50%만 보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10번 밑줄 쳐놨나요? 56번에 10분의 1, 2분의 1에 동그라미 10번 밑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으면 밑줄 쳐놓으세요. 2분의 1에 10번 최대 50%만 보조한다고요. 50%나 2분의 1이나 100분의 50이나 같은 말이죠.
하도 말장난을 많이 하니까 100분의 50인데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나오면 X지요 묻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내요. 100분의 50이라고 2분의 1 뭐 50%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어쨌든 설령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해서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수학적으로 같은 건데 틀리게 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2번 X, 13번은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같이 시작.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그 무부양. 아니 지금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오라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되냐고.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가 어디에 해당되냐고. 이게 무등록이죠.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그래서 무에 해당돼. 무부양, 광시, 공시 할 때 무에 해당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13번은 O. 14번은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둔 경우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15번은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문제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원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자료 앞으로. 그러니까 그날 받은 자료는 그날 꼭 좀 풀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은 안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조금만 짬을 내서 풀어보시면 되잖아요. 절반만 쉬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죠? 맞습니다. 19명 이내인데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9명 중에. 맞습니다. 17번은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3개월 이내라고 했죠. 3개월. 2개월에서 바뀌었고요. 18번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개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찾았죠? 38번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 위원회 비교하는 것도 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 위원회 5개 위원회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18번 X입니다. 3년이라고 해서 19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요.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자, 그 다음에 20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죠? 어디에 해당돼요? 무부양, 광시, 공시 중에서 광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그러면 광고도 3년에 3천만 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그 3년에 3천만 원 더 높은 거는 왜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더 낮은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런 거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신고를 하면 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